지난번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릴 적 여름에 동생이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들 그러듯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시더랍니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은 하도 시골이라 가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고요.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새벽 1시쯤 될 무렵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몹시 땡겼다네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포켓몬 이야기를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형,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건 사람은 누구지? 순간 할머니가 엄포를 놓던 게 떠오르더랍니다. 절대 밤에 읍내로 나가면 안 된다. 친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집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네요. 다음날 할머니께는 밤새 읍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 집에 돌아가려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지름길이라 말했던 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연 실색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였으니까요.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친구는 아직까지도 시골에 내려갈 때면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노라며 소스라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열이 나던 날. 2년여 전 아직 대학생이던 무렵 이야기다. 그날은 몸에 열이 좀 있어서 아침부터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침 8시쯤 엄마가 일 다녀올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전화하렴. 하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웠는데 나는 고양이가 침대에 들어오면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이룬다. 몸도 안 좋고 한숨 푹 자야겠다 싶어서 고양이는 방 밖에 내어놓았다. 집이 낡은 탓에 고양이가 문을 세게 밀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문도 잠그고 잠시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친구와 문자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몸 상태가 확 나빠졌다. 몸이 너무 무겁고 추운 데다 눈앞이 마구 흔들려 기분이 나빴다.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전파 상태가 나빠 전화가 걸리지 않았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문 밖에서 고양이가 울었다. 야옹 하고 평소 같은 목소리로. 하지만 어딘가 심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알 것 같다. 목소리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바닥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정도 위치에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나는 문도 못 열고 가만히 있었다. 잠시 뒤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걱정돼서 돌아왔어. 분명 엄마 목소리인데 그것도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심하게 느껴졌다. 목소리 톤이나 단어 선택 같은 게 평소와는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다. 게다가 아직 엄마가 일하러 나간 지 2시간도 안 된 터였다.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올 리가 없었다. 문 밖에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서워서 문을 바라보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춥고 무서워서 이가 덜덜 떨렸다. 다음 순간 문 손잡이가 덜컹덜컹하고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물쇠도 오래돼서 약한 탓에 저렇게 돌리면 금세 열려버릴 텐데. 숨도 못 쉬고 있는 사이 문 손잡이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막하게 들었다. 휴대폰을 보니 전파가 닿고 있어서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했다. 역시나 엄마는 집에 돌아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후 걱정이 되어 일찍 돌아온 어머니는 현관에서 고양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운차던 고양이가 상처 하나 없이 누운 채 죽어있었다. 우리 고양이는 문 밖에 있던 무언가가 데리고 가버린 것일까? 만약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